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이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학연수에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현지인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었는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 여러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몽펠리에에서 어학연수를 다니는 동안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많고 많은 도시 중에서 몽펠리에로 간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애초에 파리로 어학연수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어학연수를 가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프랑스에서 프랑스 문화를 직접 접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늘려오는 게 제 어학연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왠지 파리에 가면 한국인들이 많을 것 같고, 한국인이 많으면 한국인이랑 놀면 재밌잖아요. 외국어를 할 때랑 다르게 한국어 하면 머리도 안 아프고. 그래서 한국인이랑만 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인이 조금 적은 다른 도시로 가자고 생각을 해서 중도시랑 소도시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어느 유학원을 추천하시냐고 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3군데 이상 직접 가시면서 발품을 팔아보려고 추천을 드리는데, 저도 그때 유학원이랑 어학원을 알아볼 때 3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파리로 갈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파리로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참고로 거기는 파리에 가서 인종차별 당한 얘기를 하니까 혹시 행색이 누추해서 그런 거 아니냐, 겉모습이 이상하면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거기서 어디서 생활을 하냐는 질문에는 요즘에는 기숙사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에어비앤비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그냥 쭉 에어비앤비에서 지내라, 이런 식으로 대책 없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부터 걸렀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각각 중도시인 몽펠리에랑 소도시인 비쉬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일단 몽펠리에랑 비쉬 둘 다 어학연수로 많이 가는 도시이긴 한데, 비쉬는 정말 소도시래요. 상담을 갔을 때도 대놓고 도시가 정말 작아서 놀 게 별로 없으니까 헛짓 안 하고 학원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불어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왔는데, 제가 르망이라는 소도시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소도시에서의 생활이 대충 어떤지 알고 있어요. 그 유학원에서 말한 그대로 정말 집 학원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딴 데 갈 데가 있다 해도 일주일 딱 보면은 거의 다 파악이 끝날 정도로 정말 작기 때문에 소도시의 삶은 정말 돈 주고 유배를 간 느낌? 그 이상 그 예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왠지 소도시는 끌리지가 않았고, 이제 중도시인 몽펠리에, 특히 몽펠리에는 날씨도 좋고 대학 도시예요. 그래서 젊은 학생층들이 많이 살고, 또 스페인이랑 가까워서 스페인 아니면 독일, 스위스 쪽에서 유럽 사람들도 어학연수를 많이 오고 유학을 많이 오는 도시였거든요. 도시 자체가 젊고 외국인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놀 것도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지인이랑 접촉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몽펠리에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파리가 아닌 도시로 가면서 딱 한 가지 걱정이 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투리였어요. 로버트 할리시도 보면은 사투리 쓰는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표준어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라 사투리로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몽펠리에로 결정을 하면서도 왠지 남부는 사투리가 심할 것 같고 가서 막 프랑스의 로버트 할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남부 사투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프랑스의 사투리는 한국어의 사투리처럼 그렇게 표준어랑 사투리 간의 격차가 크지 않고, 기껏해야 앙으로 끝나는 발음을 앵으로 한다거나 Au matin, je mange du pain et je l'aime bien. À dimanche et à bientôt. Au matin, je mange du pain et je l'aime bien. À dimanche et à bientôt. 아니면 빵오 쇼콜라를 쇼콜라틴으로 부르는 것처럼 몇몇 단어들의 이름만 살짝 바뀌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로버트 할리가 될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당연히 사투리를 쓰는 지역이 있더라도 불어는 당연히 표준어로 가르치고 앙을 앵으로 발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큰 사투리 말고는 외국인인 입장에서는 캐나다 퀘벡 불어, 파리 불어, 리옹 불어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구분할 정도의 귀가 현지인이 아닌 이상 솔직히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몽펠리에를 다녀오고 나서 불어 사투리가 뭔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표준어 불어를 배웠으니까 말할 때 당연히 이제 그 사투리 불어는 안 쓰고요. 대신에 이런 사투리를 이해를 하면서 불어를 남들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어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일단 어학원은 크게 사립이랑 공립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건 제가 몽펠리에에 있었던 어학원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학원에서는 제가 다녔던 이엘베라는 어학원이 있고 제일 유명한 사립인 악상 프랑스랑 몽펠리에 제3대학교에 있는 이으에프라는 공립어학원이 있어요. 일단 이엘베랑 악상 프랑스 같은 사립과 이으에프 같은 공립의 차이점은 공립은 학기제로 운영이 되는데 사립은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잠깐 왔다 빠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다녔던 이엘페가 진짜 개 구렸던 어학원이어서 여기는 절대 다니지 말라고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는 다 짧게 학원을 등록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봤자 2주? 일주일 달랑 하고 빠지니까 친구를 사귈 틈이 없었어요. 반면에 이제 EF 같은 경우는 대학 안에 소속된 공립이다 보니까 당연히 학기제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립이 비용이 좀 더 싸요. 그리고 사립보다는 공립의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아요. 한 반에 한 20명, 30명 정도 있고 어떤 블로그 후기를 보니까 샹송 수업 같은 인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60명씩 앉아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악상 프랑스랑 이엘베 같은 사립은 이엘베는 일단 규모도 작고 되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작은 거의 망한 어학원이었기 때문에 한 반에 2명이서 수업을 들을 때도 있었고 5명 이렇게 올 때도 있었고 아무튼 이제 악상 프랑스 같은 경우 10명 정도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바캉스가 정말 많아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말고도 2달에 한 번, 2주씩 짧게 방학이 있고 공휴일이 짬짬이 엄청 많은데 공립어학원을 가면 그 르조르 드 페리에마다 학원을 안 가도 돼요. 근데 사립을 가면 르조르 드 페리에든 뭐든 일단 학원에 가야 돼요. 공휴일하고 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사립은. 대신에 공립 커리큘럼이 조금 더 빡빡하고요. 사립은 아침에 시작해서 한 12시, 1시 정도면 끝나요. 공립은 마치 대학교 수업처럼 오후 늦게까지 끝나는 경우가 있고 레벨 테스트도 굉장히 자주 봐요. 보면 저는 맨날 탱작탱작 놀고 있는데 공립 다니는 친구들은 맨날 시험 공부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공립에 등록하면 그 대학교에 다니는 기숙사에 등록해서 거기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훨씬 저렴하겠죠? 프랑스 1인 기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기도 하고 르캐프라는 정부의 그 주택 보조 지원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르망 기숙사 기준으로는 르캐프를 받으면 한 달에 한 100유로 정도로 기숙사 생활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사립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면 사립 기숙사를 구해야 되거나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근데 또 홈스테이만의 장점이 있었죠. 현지인 가족들이랑 살면서 말도 더 빨리 익히고 문화를 더 빨리빨리 접하는 이점이 있었죠. 근데 저는 홈맘이랑 홈스테이 가족을 굉장히 잘 만난 케이스거든요.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다음에 몽펠리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볼 건데 같은 이엘베 어학원에 다녔던 독일 친구는 홈스테이 주인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침대도 없이 매트리스 하나만 달랑 던져주고 여기서 자 이러고 그 매트리스마저 주기 전에는 이런 2인용 소파 같은 거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핸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누워가지고 잘 수 없는 그런 데에서 자라고 하고 아침이랑 저녁밥을 주기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대충 시리얼 말아서 주고 그래서 걔는 아예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홈스테이를 계약한 다른 한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유학원을 통해서 그 어학원을 갖고 홈스테이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유학원이 양아치긴 해요. 저도 프랑스 가자마자 그 사람이 잠수를 타버렸고 홈스테이 가족들 사진을 보내준다 하면서 끝까지 안 보냈고요. 그런 식으로 한국인 뒤통수를 많이 치고 다니나 봐요. 다른 한국인 친구 2명은 집세 문제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홈스테이 가족들이 분명히 결제를 했는데 뭐 한 달치 정도가 결제가 안 됐다면서 돈을 더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홈스테이가 굉장히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복에 걸렸지만 아니면 정말 보다 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사립과 공립의 가장 큰 차이는 교사들의 질인 것 같아요. 공립은 대학교에 플르라는 과가 있거든요. 외국인들한테 불어를 가르쳐주는 걸 배우는 학과인 거예요. 미래에 이제 어학원이나 그런 데서 외국인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과예요.
그리고 그 플룻과의 교수님들이 그 공립어학원의 선생님인 거예요. 검증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가장 큰 장점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심이 되는 큰 도시, 뭐 툴루즈, 몽펠리에, 파리, 뭐 이런 중도시, 대도시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델프가 열려요. 그리고 델프 시험장이 우리나라는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도시의 대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몽펠리에 있을 때 델프 시험장이 EF가 있는 몽펠리에 제3대학교였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그 감독관이 들어오잖아요. 그 감독관이 누구겠어요? 그 플르의 교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EF 대학교의 공립 어학원을 다니면 그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감독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부러웠던 게 이제 다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시험을 보기 전에 응원도 해주고 아는 사람이 감독으로 들어오니까 덜 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사립은 악상 프랑스는 잘 모르겠는데 ELP는 진짜 그지 같았어요. 왜냐면 어학원 선생님 중에 인종차별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어학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다른 프랑스인보다 외국인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학원은 그 카운터에 있는 여자부터 뭔가 싹퉁바가지가 없고 동양인 눈은 뭐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대놓고 우리 앞에서 모두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남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으로 프랑스인이랑 소리 지르면서 싸워봤는데 뭐 그렇게 싸워도 사과 같은 건 안 하고 그게 전 아직도 치가 떨려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각자 비교를 하시면서 뭐가 더 나한테 득일 것 같고 뭐가 나한테 싫을 것 같은지 잘 판단하셔서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몽펠리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어떻게 지냈냐면 일단 수업이 한 9시부터 12시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12시 이후에 하루 종일 그냥 제 자유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몽펠리에 맛집 투어를 혼자 막 하고 다녔고요. 좀 시간이 지난 후에는 혼자 공원 같은 데도 돌아다니고 근데 12시에 수업이 끝나면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간 초반에는 행정 처리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12시에 끝나는 게 다행일 정도로 뭐 은행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외국인 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그런 걸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좀 적응이 되면 이제 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다던가 그리고 저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뭐 대충 돌아다니다가 한 3시쯤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또 식구들이랑 놀거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5시쯤이 되면은 혼맘이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럼 또 뭐 혼맘이랑 인사하고 뭐 그러다가 저녁 먹고 공부하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으면 바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몽펠리에든 어디든 공원 같은 데 갈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에 공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낮에도 공원을 가려서 들어가야 돼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차역 근처가 약간 치안이 안 좋은 도시거든요. 근데 저는 몽펠리에 있는 라기악상옥라는 곳 바로 옆에 살았는데 학원도 거기 근처에서 전 치안이 안 좋은 줄도 모르고 맨날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기악 바로 옆에 조그만한 공원이 있어요. 진짜 한 1분 만에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쬐까만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햇빛 쬐고 사람들 구경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공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대마초 냄새가 나서 프랑스인들도 잘 안 가는 공원이라는 거예요. 어쩐지 제가 거기서 그 마약 때문에 쓰러진 노숙자만 2번을 봤거든요. 그리고 막 어쩐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얼레벌레 좋다고 들어갔다가 못 볼 거 보고 그랬던 거죠. 근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데는 잘 피해서 다니시는 게. 그리고 현지인들과 친해지는 법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어학연수를 가는 목적이지만 제일 힘든 거기도 하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랑 뭔가 접촉을 하려고 프랑스로 갔는데 문제는 어학원은 당연히 프랑스인이 없죠. 거기를 학생으로 온 사람들은 다 이제 저희 같은 처지 외국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을 학원에서 만나기는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몽펠리에가 이제 젊은 도시고 외국인이 많은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고링고라는 몽펠리에만의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를 찾아가면 이제 불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저희 같은 외국인이랑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 그룹 이렇게 만나서 서로 막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몇은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위고링고 같은 데, 바 같은 데서 현지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고 그 어학연수를 오는 친구들이 최소 한 달은 머무르는 친구가 있어야 같이 돌아다니면서 바 투어를 할 수 있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학원에서 먼저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사귀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매일 밤마다 바 투어를 가세요. 그러다 보면 현지인들이랑 친구를 먹게 돼 있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또 스와레라는 파티 같은 걸 자주 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아는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다 초대를 하고 막 그렇게 놀기 때문에 그 파티에 한번 초대를 받으면 또 다른 프랑스인들이랑 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단계 하듯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포섭을 한 다음에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 가시면 현지인랑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들인데,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어권 어학연수랑 달리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투샤회사 같은 한국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많이 참고를 하세요. 이미 올라온 글들도 참고를 하면 좋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글을 올려서 거기 있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솔직히 어학연수나 유학이나 직접 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전에 많이 알아두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위험 지역은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신상이 좋겠죠. 예를 들면 파리에서는 19구, 29라던가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기차역 바로 근처라던가, 축구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돈도 아니고 고기 덩어리를 갖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뜯으려고 사람들이랑 막 몸싸움을 한 적도 있고, 몽펠리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차역 근처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낮에 걸어가는데 웬 이탈리아 노숙자가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5분 동안 따라온 적도 있었고요. 그럼 오늘 제가 어학연수를 가서 어떻게 지냈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너무 많다 꼭 해주세요. 그럼 안녕. 하늘이 파란색인 요요 너에게서 I can see